국민연금의 9월 말 기준, 즉 3분기 말 기준 성과가 공시됐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요, 그 자료를 볼 수 있고, 그게 보도자료로 나오면서 어제와 오늘 사이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어요. 국민연금이 올해 3분기 말까지 마이너스 7% 정도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언론에, 매스컴에 화살을 맞고 있죠. 그런데요, 저는 국민연금의 수익률보다 더 어떤 부분에서 실망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시토크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토크 오늘 좀 진지하게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3분기까지의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7% 초반, 좀 아쉬운 성과가 만들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주식시장 안 좋았고, 그리고 9월 말 기준 같은 경우 어때요? 이때 종합주가 지수가 2150포인트를 하향 이탈할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자, 관련된 자료는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보도자료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금운용 현황 해가지고 자산 배분 현황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국민연금이 2019년, 20년, 21년 3년 연속 거의 평균 따지면은 연 10%대 수익률을 만들어 오다가, 그리고 수십조 원대, 70조, 이런 식의 매년 거대한 수익을 만들어 오다가 마이너스 7%라는 손실을 3분기까지입니다만 오랜만에 만들다 보니 매스컴의 문매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수익을 내면 당연한 거고, 손실을 나면 이거는 국민의 돈을 가지고 도박한 거다, 이런 식으로 문매를 맞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후자금 어떻게 국민연금 국내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네, 25%네, 900조의 국민연금 2년치 지급액을 한꺼번에 날려 등등과 같은 좀 살벌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뉴스 기사에 현혹될 게 아니고 그 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자, 이번에 국민연금이 3분기까지 올해 수익률 공시한 게 마이너스 7.1%예요. 그런데 뉴스 기사 봤더니 주식으로 마이너스 25% 손실이 난대요. 자, 여러분들 뉴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국민연금이 주식만 투자하나요? 아니죠. 채권과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등등 다양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국내 주식입니다. 얘가 좀 국내 주식 손실률이 제법 컸던 것이지, 전체 손익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7.1%예요. 그래도 마이너스 수익률이니까 이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글로벌 연기금에 비해서는 양호한 겁니다. 자, 노르웨이의 연기금 같은 경우 마이너스 18.2%, 그리고 네덜란드의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6.6%, 미국의 캘퍼스 같은 경우 마이너스 15.6%. 마이너스 두 자리예요. 얘네들은 주식 비중이 높아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두 자릿수의 손실률입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이런 두 자릿수 손실률을 3분기까지 기록했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들 국가들의 연기금보다 양호하죠. 자, 물론 캐나다 6.8% 손실률보다는 조금 뒤처지고, 우리의 강력한 라이벌 일본의 마이너스 3.8%보다는 조금 더 빠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낙제점을 줘야 된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수익률 자체는 그럴 수 있다 하는 정도입니다. 왜? 올해 금융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았고, 글로벌 시장 보게 되면요, 주식, 채권, 6대4 전략 이런 거, 자산 배분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저 정도면 잘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스러운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그 실망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냐? 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국민연금의 2022년 3분기 말 기준 자산별 비율 현황을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쫙 따와서 제가 이쁘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국내 주식 비중은 13.6%입니다. 13.6%. 그리고 해외 주식은 27.6%, 국내 채권 33.8, 해외 채권 7.8, 그리고 대체 투자 16.8, 그리고 단기 자금과 기타가 0.2%씩 돼요. 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자, 그때가 언제더라? 2016년, 17년 이후, 꾸준히 해외 주식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국내 주식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와중에 해외 주식 비중이 높아졌어요. 높아졌어요. 오케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국내 주식 비중이 13.6%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이렇게 띄용 보면, 국내 주식 비중이 13.6%로 많이 줄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봐주십시오. 뭐냐?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는요. 목표치 언제? 올해 말 다 끝나가는데 16.3%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단계적으로 낮아지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15.8%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보면 갑자기 요 숫자가 달리 보이실 거예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3.6%라고? 올해 목표치가 16.3%인데? 그러면은 이게 대략 2.7%포인트 차이가 나죠. 여기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냐, 내년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요. 이거 2.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2.2%포인트면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거의 900조의 국민연금이란 것을 감안을 해보면 2%포인트 차이라고 그냥 우리 계산하기 쉽게 떠올려봐도 10수조 원에 18조 원에 국내 주식 금액이 작은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9월 말 기준으로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9월 말에 저 정도까지 18조 원까지는 사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들였어서 이렇게까지 비중이 확 갈라지지는 말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제가 염려하는 것은요. 국민연금이 자산배분 전략은 하긴 하되 리밸런싱은 안 했다. 글씨도 이제 잘못 나와요. 리밸런싱 안 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보통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증시 이렇게 급락할 때 어때요? 비중이 깨지니까 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액션을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안 했어요. 오히려 좀 주춤주춤했죠. 그리고요, 제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주가지수별 시나리오를 계속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주가지수 2450포인트 기준, 오늘 통과했죠. 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에 비해서, 주가지수가 300포인트는 올라간, 좋은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져서 얼추 요 목표치하고 삐까삐까하지 않을까 싶지만, 제가 추정한 자료입니다. 저의 추정에 따르면 14.5% 국내 주식 비중이 14.5%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저의 분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추정이. 9월 말 기준 같은 경우 채권 금리가 크게 올라왔으니까 채권의 평가 금액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국내 주식 비중이 얼추 맞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닌 거거든요. 아니었어요. 비중이 아예 틀어져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국민연금이 자산배분 전략은 하되 리밸런싱, 비율을 다시 맞춰주는 이러한 작업을 전혀 안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자산배분 전략 리밸런싱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저가에 사고, 예, 간접적으로 고가에 파는 이러한 효과를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 취하고 리밸런싱만 반복해도 간접적인 블래시, 이거 단어가 멋있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편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 아시죠? 블래시. 예. 간접적으로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이걸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리밸런싱 자체를 안 했어요. 주가지수 2100포인트일 때 사서 국내 주식 비중을 조금이라도 맞춰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한 것이죠.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밸런싱을 안 하게 되면 이 간접적인 블래시 속에서 발생하는 효과, 셰넌의 도깨비, 이 효과 전혀 못 누리게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혹시 누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국민일 수도 있어요. 외압이 있는 게 아니냐.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6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청문회, 예,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관한 청문회를 딱 우연히 국회 방송을 봤는데, 그때 당시 어떤 좀 높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국민의 돈으로 도박 같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하더라고요. 6년 전입니다. 2016년. 자, 위험 자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률이 높아졌던 것은 다 깡그리 무시하고, 예, 손실이 발생하는 건 무조건 나빠, 악의 축이야,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리밸런싱 행위 자체를 막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이 이렇게 빠져서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는 내가 생각한 자산 배분 리밸런싱에서 조금 이렇게 안전자산 빼서 주식 조금 더 비중 높여야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뭐 친구나 가족이나 뭐 이렇게 뜨고 오더니, 야,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떨어진데 이게 사는 게 말이 되냐, 이 빙따가? 뭐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팍팍 긁는 거죠. 그러면은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내 돈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데 왠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잖아요. 전략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저런 압박이 누군가가 뭐 병신아라고는 하진 않겠지만 뭔가 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그런 압박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노파심이 생기고요. 오히려 지금도 소극적으로 비중 자체를 안 맞추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을 상승 추세 확인하고 한다면요, 이건 10중 8구 누군가가 누군가가 아니에요. 집단일 수도 있고, 이게 국민의 간접적인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본인들의 원칙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참,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예.